네, 어제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 안에 돌아오니까 화끈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건지, 그럼에도 시장은 조정 국면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저만 그럴까요? 시장이 살짝 네, 혼란스럽기도 하고, 요즘에 또 워낙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뭐 포트 상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매매 전략이라든지 투자 전략, 종목 전략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에 많이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내 포트, 내 계좌에 몇 개의 종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할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요즘에 그런 거는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실제로 또 그 고맙다고들 하시고. 네. 네. 아니 요즘에 네. 살만한 종목, 사고 싶은 종목들이 또 많이 보이나 봐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여러분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자산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그 탄창에 있는 실탄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난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사하다가 뭐 하나 얻어 걸려서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들은, 이 소중한 돈들은 조준 사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아 보인다고 그냥 막 담아버리면 나중에 종목이 20개, 30개 되고 나중에 이게 한 페이지도 안 나오잖아요. 넘겨야 막 이렇게 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못 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분들이 정말 펀드 매니저 되실 생각 아니시면 종목 이렇게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절대 늘리시면 안 되고, 자, 저도 이게 업이고 저도 펀드 매니저 자격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저라고 50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똘똘한 놈 5놈만 한 페이지 한 손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유사시에 우리가 대응하기도 굉장히 편한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오늘 사서 뭘 해서 뭘 먹어볼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이 막 10개 넘게 있으시다면은 그걸 일단 좀 어떻게든 압축해서 좀 줄여보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뉴스 보면 이 얘기 들으면 이게 갈 것 같고 저게 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딱 나만의 매매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뭐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 전략에 대한 상담을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02전에-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조성호 과장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어떤 시장 얘기를 풀어주실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할게요. 네, 그렇죠. 외국인이 캐스팅 보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양쪽이 팽팽할 때 이제 내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는 선거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일단 제가 하나 바로 잡아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그 1월 수급 동향을 말씀을 드릴 때 개인의 11조 5천억 매수, 기관의 11조 8천억 매도, 요거는 정확했는데 외국인이 2조 7천억을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셈이 안 맞는다 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다른 데이터를 좀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 그 시점에 매매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2조 7천억 매도가 아니라 100억 매도였다. 요 말씀.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물론 지나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정정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어제 좀 그 반등은 좀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강한 반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이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또 어제 또 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역시 좀 우리가 보던 모습 그대로 좀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좀 쏠려서 올라간, 특히나 어제 뭐 자동차주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이슈로 좀 급등을 했던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건 어제 이제 수급의 랠리가 다시 재개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일단 뭐 개인이 어제 코스피 1조를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5,900억을 샀고, 요거까지만 해도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개인과 기관의 매물 공방이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전격적으로 이제 4,100억을 모처럼 이제 사주면서 좀 외국인의 어떤 스탠스에서 좀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좀 그런 시그널을 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을 해보면 1월 현재 개인은
11조 원을 코스피는 매수를 했고 기관은 11조 5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이제 외국인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월에 2천억 순매수로 일단은 전환을 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그동안 사실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의 매물 공방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팔짱을 껴고 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집어넣었던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우린 요거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환율로 가볼게요. 환율. 최근에 제가 이제 환율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원달러 환율 요 이제 1,100원 전후는 코스피 3천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환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1,100원을 다시 상향 돌파했고 지금 다시 이제 1,100원을 좀 지지하는 이런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이렇게까지 단계에 좀 올랐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들이 뭐 1월 내내 기관처럼 뭐 코스피를 막 11조 원을 막 팔고 이랬을 때 환율이 올라간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외국인들은 그동안 별로 한 게 없거든요. 뭐 선물 시장에서의 좀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런 정도만 했었던 상황인데 환율이 단계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 있다. 일단 외국인은 좀 요 부분을 좀 착안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기관 개인들 참 무지하게 치고받는구나. 뭐 우린 뭐 딱히 뭐 코스피를 지금 당장 뭐 매도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돈이 단기간에 이만큼 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직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없는데 한국 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졌네. 그럼 일단 원화를 좀 사볼까? 이제 이런 어떤 이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가 코스피를 어제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급반등을 했는데 자, 요 환율 변수 이외에 또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인.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별 이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부회장 이슈 요 부분을요.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네.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이런 법정 구속이 된다라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안감을 줄 수가 있고 또 기업의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오너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정서가 좀 크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좋지만 한국 기업 특유의 어떤 그 재벌 구조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어떤 그 삼성그룹의 이슈를 두고서 우리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또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거 큰 물줄기는 아니죠. 큰 물줄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제목을 봤을 때는 역시 환율 쪽에 네.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 뭐 다행이에요. 이렇게 뭐 반등을 여러분들 뭐 고점에서 이 종목들 물리신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어제도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뭐 제한적이고 이런 종목들 뭐 굳이 뭐 손절 같은 거 뭐 하실 이유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살아 올라와 주니까 저도 좀 다행스럽고 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오너 리스크를 딛고서 이제 2%대 반등에 이제 성공을 했고 어제 모처럼 이제 기관회인의 이제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죠. 뭐 시장 전체 수급을 좀 복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요건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어제는 이제 그 현대차 애플 협력이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기아차 쪽으로 쏠려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기사가 뭐 나왔죠. 생산은 뭐 기아차에서 할 것이다 해서 막 기아차가 어제 뭐 진짜 폭등을 하고 뭐 시간에서도 또 뭐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이제 좀 심리적인 군중 심리가 또 작용하는 좀 그런 좀 이 우려가 좀 있긴 한데 네. 무슨 얘기냐면. 그 기아차에서 생산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기아차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 자동차주에 대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어제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8%대 현대차가 급등을 했고 기관이 7일 만에 이제 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다행스러운 종목이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이 사실 최근에 뭐 요즘에 이런 어떤 연초의 급등장에서 사실 바이오 쪽이 많이 소외가 됐는데 특히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급락세였어요. 급락세였고 어제도 장중에 5%대 이제 급락을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바이오주들이 또 굉장히 또 막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어쨌건 이 낙폭을 만회하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다음 이제 보합성까지는 이제 지켜내고 끝냈다는 거.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의 시선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에 쏠려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바이오 주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네, 많은데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주요 물줄기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셀트리온이 하락을 멈췄다는 것도 나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리자면은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소비주도 이제 되는 그림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장의 주도권을 이런 시총상의 대형주가 여전히 잡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티가 안 날 뿐인 건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다시 이제 5%대 급등을 하면서 최근 6일 동안 15%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마트도 이제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잠시 이제 사거래일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이제 거치고 어제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이제 나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어제 뭐 전차가 유독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네. 그 외 업종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어떤 시선은 일단 자동차 쪽에 쏠려 있는 건 맞지만 네. 다른 쪽 특히 소비주 쪽도 여전히 추세를 잡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에 이렇게 고스란히 노출되기보다는 좀 뭐 조용히 은은하게 가고 있는 이런 좀 소비주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 IT 쪽에서도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가는 섹터가 제가 많이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섹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그 가시는 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인 수급 얘기, 뭐 업종 얘기, 중요한 종목 얘기 다 해드렸고요. 일단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포토 한번 점검을 하고 갈 텐데 먼저 수익률 탑5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예. 뭐 걱정은 없습니다. 뭐 안정적이고 제가 말씀드린 네. 관전 포인트가 이 영호 DSP 쟤는 트레이딩이었고요. PI 첨단 소재는 지금 우리 정규 포트에 지금 말뚝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녀석들이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호 DSP가 며칠 전만 해도 2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데 PI 첨단 소재가 다시 이제 어제 발끈하면서 2위로 올라왔고 일단 저 두 종목이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일단은 정규 포트인 PI 첨단 소재가 아무래도 애착이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종목의 흐름들 뭐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 편입 종목 현황 제가 좀 하나 고민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무슨 고민이 있으실까요? 일단 네. 뭐 다른 건 뭐 다 수익률은 뭐 참고하시고. 제가 솔직히 이제 코엘 패션 좀 고민 좀 할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솔직히 제가 기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해서 포트에 편입을 했고 그것도 공격수로 배치를 했는데 골은 못 넣어요. 물론 자살골은 안 넣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지금 소비주가 사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추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쟤도 못해도 한 5%대 이상 정도의 상승은 좀 나와줬어야 좀 그래도 들고 갈 만한 상황인 건데 너무 지금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 교체를 고려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거는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좀 지켜보다가 판단을 좀 내릴 거고요. 종목 교체. 예, 그리고 네. 시점상으로 본다면 이제 내일은 저기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 때문에 네. 제가 시간을 조정할까 하다 그냥 이참에 한번 쉬겠다. 그래서 내일은 좀 없는데 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정도 한번 지켜보다가 만약 판단을 내린다면 제가 금요일에는 아마 종목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엔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예고해 드리는 거니까 내일 네. 저 하루 없으니까 내일은 푹 주무시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바이든 취임식 생중계 네. 우리 또 이창진 네. 그 진행 잘하니까 네. 지켜봐 주시고 내일은 제가 하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잘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내일 이제 이 바이든 취임식이 진행이 된 이후에 이제 나온 내용들 네. 위주로 좀 특집을 꾸려봤습니다. 아쉽게도 조성호 과장님은 하루 못 뵐 것 같고 금요일에 또 종목 교체까지 예고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풍부해진 종목 얘기로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살짝 한번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네, 호텔신라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매수 가격이 또 상당히 중요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림텍 외에 5개 종목이 다 마이너스래요. 지금 포트에서. 아이고 5개인데 네, 다 마이너스면 네, 다 플러스로 바꾸셔야 돼요. 장이 좋다고는 하는데 네. 왜 내 계좌는 다 파란불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셨고요. 그 외에도 이지바이오, 영진약품 들어왔고 여기에 종목 10개 이상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계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 개수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조성호 과장님이 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